자,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성공한 책 한 권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주장 같죠? 어떻게 마녀를 찾아내서 죽이는 방법을 담은 안내서가 성경 바로 다음으로 유럽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기술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인쇄기 하면 구텐베르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위대한 발명으로 돈 한 푼 못 벌었어요. 오히려 파산했죠. 왜냐? 책을 찍어내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 유통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진짜 혁신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독일에서 망했던 인쇄업자들이 당시 유럽 무역의 중심지 베네치아로 건너가면서 판이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책을 인쇄해서 선장들한테 넘긴 거예요. 유럽 돌아다니면서 이것 좀 팔아주셔 하면서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대중매체 유통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깔린 유통망 덕분에 역사상 최초의 셀럽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름,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000부. 이게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이 고작 2주 만에 팔려나간 숫자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오죽했으면 그 당시 독일에서 팔리던 책 3권 중 1권이 루터의 책이었을 정도니까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퍼뜨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디어가 아주 위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86년 당시 교황이 수사 2명에게 보고서를 하나 쓰게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우리말로 하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무슨 고상한 이론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안내서였죠. 마녀는 유산을 일으키고 가축을 죽이고 심지어 남사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런 짓들을 저지른다고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책에 나오는 실제 구절을 보면 정말 오싹할 정도입니다. 아기가 유산되는 것부터 날씨가 안 좋은 것까지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마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가 공인하고 인쇄술로 대량 복제된 이 살인면허장 같은 책이 무려 100년 넘게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은 일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책의 인기는 유럽 대륙 전체에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8만. 이게 바로 마녀의 망치가 부채질한 광기 어린 집단 히스테리 때문에 마녀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최대 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럼 대체 누가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입니다. 희생자의 80%가 여성이었어요. 특히나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주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처벌 방식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교수형이 일반적이었지만 유럽 대륙 본토에서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세기 동안이나 이어진 끔찍한 공포의 시대는 대체 어떻게 끝을 맺게 된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기를 잠재운 건 또 다른 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 바로 과학과 이성이었죠. 과학이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마녀나 마법에 대한 믿음도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번 뿌리 내린 공포가 사라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자,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되새겨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본 것은 인쇄술이라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마녀의 망치라는 위험천만한 사상을 만나서 대륙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이었던 셈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같은 새로운 기술이 어떤 생각이나 이념을 퍼뜨릴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